네, 안녕하세요. 보스에듀 수학 원장 홍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또 뭐 잘 아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모르시기도 하고 잘 아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과과정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특히 이제 선행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케이스별로 잘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세듀 수학 관련돼서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교과 과정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변화된 내용과 그것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1학년은 이제 수학, 이제 하나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재로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뭐 모든 학생들이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이제 1년 동안 2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진학하는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 1학년과 2, 3학년에 대한 수학 교육 과정은 아시다시피 이 정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시 1학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전 교육 과정 때까지만 해도 1학기와 2학기 각각의 학기에 따라서 2개의 교재로 1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제 이번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고1 과정에 대해서는 수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만 이제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내용적으로는 아시다시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 굳이 두 가지 교재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과목으로 이렇게 합친 것이 우리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는 1번 문자와식에서부터 경우의 수까지 하나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문자식에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를 우리가 수학상, 그 다음에 집합에서부터 순열과 조합까지를 수학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2개의 교재로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의 내용은 1학기에, 밑의 내용은 2학기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이게 하나의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그 시험 범위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만 1학기 때 공부하는 내용 중 요 방정식과 부등식 요 내용이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습니다. 다시 두 번째, 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2학기 때 배우는 이 유무리함수의 경우에는 그 양이 방정식, 부등식에 비해 양은 적지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인고의 경우에는 물론 그 학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기준으로 보인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부등식까지 1학기 기말고사 때 평면좌표에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2학기 중간고사는 집합에서부터 함수까지 기말고사는 유리함수부터 순열과 조합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 보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부등식까지 일반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 보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우리 학생들이 그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두 번째,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방산고등학교 한번 가볼게요. 방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항식부터 1학기 중간고사 때 방정식까지 나갔었어요. 기말고사 때는 부등식에서부터 직선까지 나갔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2번이죠. 이번 시험 1부터 집합까지 명제의 일부까지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명제에서부터 순열과 조합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시험 범위가 다르고 그 학교가 선택해놓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선택해놓은 그 시험 범위를 조금씩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특히 이번 가락구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교과과정이 개편되고 나서부터 정해놓은 시험 범위를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뭐 학생들이 하지는 않겠죠. 뭐 시험 범위 찾아서 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찾지는 않잖아요. 사실 게임이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와 어머님들과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직 학교가 결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학교가 결정되고 나서 해줘야 되는 일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부등식까지야.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죠? 이번 겨울방학 때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학생이 이미 수학 상하를 많이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실력 발휘가 분명히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선행은 선행대로 준비를 하되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실히 더 도움을 좀 주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이번 방산고의 경우에 명제 앞부분까지만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나갔어요. 그럼 2학기 기말고사 때 이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시험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방산고등학교를 이제 보내시는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물론 이번 겨울방학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름방학 때 이 수학하라고 불리우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푸시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학원을 보내서 사실 학원을 보내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편성이 이제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레벨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 어머님들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세미나를 하고 그 진도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 가면서 이 친구는 어디까지, 이 친구는 어디까지를 좀 자세하게 개개인별로 좀 잡아준다.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내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방산고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명제부터 순열과 조합까지 양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 수학하로 불리우는 이 내용들은 교과과정 개편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 나오는 직접적인 출제 범위다 보니까 그 내용과 그 문제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년 한번 가볼게요. 먼저 공통과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공부했니? 너는 어디까지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수학 1까지 공부했어요. 수학 2까지 했어요. 저는 미적분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수학 1, 수학 2죠. 자, 2학년 1년 동안 1학기는 수학 1, 2학기는 수학 2. 이 내용은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든 거의 100%의 확률로 동일합니다. 심플하죠? 그럼 간편하네. 근데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시면 위에 있는 수학원, 이 대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수학원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고 대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수학2를 역시나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각각의 학기별로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양도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양도 많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수학 상하까지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다. 최소한 한 2회 정도는 충실히 문제풀이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당장 내신 시험을 본다고 뭐 90점, 100점, 1등급, 2등급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왔으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많이 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원 조금 욕심 부려볼까요? 수학 2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또는 2번 정도는 좀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잘 따라오는 학생이 하나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이죠. 자,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 내용을 보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기에 올라가서 2, 3학년 때 어떻게 공부가 되고 있는지, 무작정 미적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럼 기하는 안 해도 되는 건가?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의 경우에는 송파구 내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2학년 때 진행을 하고요. 확률과 통계와 이 미적분 두 개의 일반 선택 과목은 송파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3학년 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에는 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죠.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사실상 올해가 이제 교과전 바뀐 첫 수능인데 사실상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률과 통계 계열로 따져봤을 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을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물론 저희 반에도 이제 기하 선택하는 애가 있어서 조금 곤란하긴 했지만 어쨌든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과목을 언제 공부를 한다고 했죠? 학교 시험에서? 3학년 때 한다고 그랬죠. 이 두 개의 과목을 1년 동안의 교육과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실제로 이 두 과목을 수능으로 보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 두 개의 과목을 각각 끝냅니다. 수능도 봐야 되는데 양도 원래는 1년치의 분량인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직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원투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목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고일 겨울방학 시즌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특히 미적분 이 두 개의 과목은 1학년이 종료된 이후 겨울방학에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1학기 여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특강인데 그 정도 시기에 공부를 시켜주셔도 너무 늦지 않다. 지금 겨울방학 동안 너무 미적분 달릴 필요 없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신 시험으로 들어가 보면요. 2학년은 1학기 때 수학원, 2학기 때 수학2 공부를 하죠. 1년 동안 기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뭐해서? 선택해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1학년 2학기 시즌이 되면 학교에서 무슨 종이를 나눠줘요. 거기서 선택을 하라고 줍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를, 국어는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를 둘 중에 하나의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직접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의 개인 취향 차이가 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 와이프도 이제 국어 선생이거든요. 국어 선생이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봐요. 심화 국어 어떠니? 쉬워. 오빠 기하는 어때? 개 쉽지. 일단은 내신을 두 개의 과목 중 하나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기는 보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와 심화 국어는 모두 절대평가로 A, B, C 등급으로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점수가 넘으면 이제 그냥 패스페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과목인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하가 이따가 또 국어 설명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저는 수학과 원장이니까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 기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한결 수월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 기하도 수능에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 중 하나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보는 기하의 내신 시험의 그 난도가 저는 수학 선생님 점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2점, 수능에 2점짜리와 3점짜리 정도의 난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희도 이제 기하 내신 대비를 해주지만, 공부를 할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수능으로 미적분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수능으로 심화국어를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문법 중요하죠. 네. 저도 국어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하는 1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면 돼요. 선택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심화국어보다는 기하를, 그다음에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보통 심화국어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선택 과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과목은 수능 출제 과목이고 1년치의 내용이지만 3학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예비고1인데 벌써 이런 얘기를. 근데 더 큰 문제는 두 과목 모두 3학년 때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부 학교들의 경우에는 미적분은 무조건 3학년 때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2가 진행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를 잠실여고, 그 다음에 영파여고,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시험을 봐요. 2학년 때. 더 큰 문제는 강제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실여고의 경우에. 그러면 잠실여고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 수학원, 확률과 통계, 기하를 선택했다면 기하까지. 이렇게 3개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그 나가는 과정이 매우 다르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잘 상세히 올려놨는데 꼭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우리가 1, 2학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 자체를 아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교에 따라서 그 나가는 내용, 1학년 때는 특히나 시험 범위가 많이 다르고 2학년, 3학년 때 올라와서는 선택되어지는 과목과 그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진학하는 학교가 결정이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어머님들과 저희가 상세히 조금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이 교육과정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제가 질문을 좀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비고1 수학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주제로 이제 영상도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도 해놨는데 사실상 그 내용에 거의 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교과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말들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잡히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이제 11월 첫째 주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 이 시기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안 시켰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보통은 많이 없죠. 보통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나가주니까. 그리고 특히 많죠. 수학 3까지 나갔다. 하신다면 정확합니다. 조금 어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건방져 보일까봐 이제 대표님이 이런 얘기 피하라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늦었습니다. 이미 선행 나가기에 더. 고1 수학 상하만 최소 2회 이상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 이유는 실제로 아직 수학 3까지밖에 진도를 나가지 못한 학생이었다면 남은 3달여의 겨울방학 동안 수학하, 수학 1까지 어쩌면 나갈 수 있죠.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진도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두 과목,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게 되면 실제로 1학기 올라와서 봐야 되는 내신 시험의 준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부등식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중간고사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상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수학 상하까지만 열심히 내신을 챙길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꼼꼼하게가 뭐냐? 뭐가 꼼꼼하게냐? 숙제 잘 시키고 사실 어디를 보내시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꼼꼼함이란 뭐 예를 들어도 되겠죠. 뭐 어떤 방정식 문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1차 방정식 뭐 x 더하기 1은 5. 그러면 이걸 쓰고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은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얘기하겠죠. x는 4.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꼼꼼함이란 그 4라는 근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요구하지 말자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푼다, 정답을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방정식이 뭘 뜻하는 건데? 근데 도대체 왜 너는 4라는 답을 얻어냈니라는 그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져줘야 특히나 방부등식. 그 내용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2, 3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는 특히 수학투와 미적분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에 대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진도를 너무 선행에 욕심이 있어서 진도를 빼게 되면 그런 디테일함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학 원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학 상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저희 학원 예비고1 학생들도 현재 수학 상하까지 진도를 나가는 반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이 범위 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학 상하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은 그 유형이 더 세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3학년 올라와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커리큘럼이 많이 있죠.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분명히 수학적 능력이 충분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행을 조금씩 시켰어. 그래서 수학 상하를 한 2회 정도 시켰어.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들의 어머님들과 우리 선생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1, 2회 이상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해 놓은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그 입학 테스트 또는 다른 학원에도 분명히 입학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 입학 테스트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정확히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학 테스트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답을 많이 맞추진 못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하다 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학 상하에 대한 심화 유형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2학년 1학기죠. 1학기 수학 1에 대한 선행까지만 공부를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참에 수학 2까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다면 아마 이미 수학 1까지 끝내셨을 거예요. 수학 상하까지만 했다는 건 좀 공부를 시키고는 싶은데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1학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상하까지만 하자.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1학년 때 배우는 유형별 기출문제를 심화되게 배운 뒤 2학년 수학 1까지의 선행 공부를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면 2월부터는 반드시 1학기 수학상 시간이 적다면 1학기 수학상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학기가 시작되고가 아니라 2월부터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도 이미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놓고 있고요.
수학상에 대한 복습 반드시 필요하다. 2월 달부터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상위권. 뭐 되게 자극적이죠. 상위권. 반짝반짝. 보통 이제 수학 1 이상,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그 얼마 전에 상담을 하셨던 부모님이 이제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너프하게 그냥 수학 1 이상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학 1 이상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지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상하에 대한 연습은 어느 정도 꽤 많은 수준으로 회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2회독까지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1, 수학 2에 대한 선행 공부를 이번 겨울방학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꽤 많아요. 충분한 수학 상하 공부가 끝났다면 수학 1, 2에 대한 선행 공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월 달부터는 반드시 2학년 공부에 취해 있지 말고 1학년 1학기 수학 상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시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심화복습이라고 써놨는데 심화복습이 중요합니다. 대신 요즘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학 1까지, 수학 1, 2까지 하신 분들 굉장히 많던데 대신 입학 테스트 통해서 사실 좀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 수학 1까지 했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엉망이야. 하나도 몰라. 그래도 우리 애가 수학 1까지 했으니까 수학 2 정도는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배울 때 좀 정확하게 배우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특히나 첫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수학 2까지 했는데 시험을 망쳤어.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시험까지 준비가 안 돼서 또 망쳤어. 그럼 나는 진도만 많이 나가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보인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강화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선행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정리를 좀 드렸고요. 혹시 이제 자세하게 그럼 교재는 뭘 썼으면 좋겠느냐, 너희는 뭘로 하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고스에듀 수학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올해 이제 10년째 되는 이제 수학학원이고요. 국어와 수학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종합학원 형태로 이제 꾸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을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유명합니다. 둘 다 유명한 그런 수학학원입니다. 결국 2, 3학년 때는 다 저희 학원으로 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타 다른 학원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반별, 과정별, 레벨별로 이제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저희는 선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행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내신에만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첫 3월 달에 진행되는 3월 모의고사 대비부터 각각의 모의고사 대비 정도의 수준은 수업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오로지 내신에 더 집중을 해서 특히 1학년 때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름방학이 되게 되면 각 반별로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되 나 이제 미적분 할 때 됐어. 준비된 것 같아. 라는 친구들도 있고 기타 다른 과목에 대한 선행 수업도 분명히 필요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규반을 제외한 여름방학에 특강을 개설돼서 그 모든 과목에 대한 특강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여름방학 때 특강 전부 다 개설이 되고요. 2학기 때 공통입니다. 이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 자, 사용 교재입니다. 이제 학기별로 다음과 같은 이제 교재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별로 이렇게 반이 구성이 되고 크게 3개의 레벨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반은 겨울방학 때 진도로 이제 정석, 센 일품, 그 다음에 2반 기능형 센, 실력반, 마플 교과서 라는 교재로
겨울방학 동안 진행을 하고요.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선행이 진행되지 않고 내신 수업만 진행이 되며 기본 베이스로는 정석을 베이스로 공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교재는 저희 학원 자체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10년 동안 이곳에서 한 곳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이 내신 대비 교재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적중률도 높고요. 이런 내신 대비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건 두 가지죠. 시간표 어떻게 되고 교재 뭘로 쓰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교재를 사용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신 대비 교재는 이렇게 두 권의 교재 그리고 플러스 뭐 학교별로 프린트, 부교재, 교과서 등등을 이용해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며 이 두 권의 자체 교재는 매 학기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정말 좋아요. 이 교재가. 저도 참 많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요 고스에듀 학원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원장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이 교재. 제가 만들었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예비고일 방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규반. 그런데 매 방학 때마다 추가 수업이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 2회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주 2회 수업으로도 진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진도만 나가게 되겠죠. 저희는 그거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규반 수업에 방학 때에는 주 1회 추가 수업이 구성이 되고 추가 수업까지 해서 하나의 정규반 수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클리닉입니다. 저희 이제 내용물 맨 앞에 보시면 살인적인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살인적이에요. 선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내신이 시작하고 나서 더 자세한, 더 집착에 가까운 그런 클리닉이 진행이 되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올리기보다는 학생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클리닉이고요. 단순히 와서 야 테스트 보고 가. 채점 조교가 와서 대충 찍찍찍 채점하고 보내는 절대로 그런 클리닉이 아닙니다. 거의 과외 형태에 가까운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스 트러스트. 저희가 이제 몰입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름만 바뀌었고 이제 이름 바뀌어서 이제 3년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몰입 수업은요. 정규반 추가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규 수업. 클리닉, 과는 별개로 주 3회 학원에 와서 해당 반 그리고 해당 과정에 대한 이런 문제풀이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따로 진행된 트러스트 수업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런 방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간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이제 월급반에 배정이 됐습니다. 월급. 보통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주 2회 4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수업. 월급반이니까 수요일이 좋겠죠? 수요일 날까지 해서 월, 수, 금 요게 이제 정규반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대충 야 선생님 언제 시간 되니까 이때 와 이런 것이 아니라 각 반별로 입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 정규적으로 언제 시간이 되니? 그 정해놓은 시간에 불러서 저희가 클리닉 수업이 따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사실상 거의 1대1로 집착에 가까운 아주 살인적인 그런 클리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로 이제 주 3회 트러스트. 보통 이제 3시간 정도씩 와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한 반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별로 뭐 예를 들면 이따가 국어원장 대표님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박무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어 황은영 선생님과 같이 요 앞에 10시부터 2시까지 3시인데 요 2시부터 해야 되니까 3시까지 꽉 채워서 전 과목을 다 시키시는 그런 선생님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입학이 돼서 이제
반이 결정이 되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원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가 있고 윈터 보내실 필요 있나요? 딱 꽉 채우면 보기도 싫은데 아침에 밥 딱 먹이고 집에 보내고 밤 10시에 들어보내고 좋죠.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정확하게 잘 관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예시 시간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총 3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고 있고 총 5개의 반이 1차 개강을 합니다. 12월 이후에 1차 개강 반들이 최소 2개 이상 마감하게 되면 2차 개강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차로는 이렇게 5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반은 제가 가르치는 반이고요. 심화 2반, 박보라 선생님, 정인영 선생님. 이분들이 굉장히 살인적이에요. 집에를 안 가요.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실력반, 정인영 선생님, 신규인 선생님. 신규인 선생님도 애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레벨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고 옆에 있는 과정, 이 내용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는 각 반에 대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시간표 다가왔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월요일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 전주와 그 전주에 이제 입학 테스트가 있고요. 이때 심화 1반, 제 반은 당연히 제가 진행을 하는데 요 박문환 선생님 심화 2반과 그 다음에 요 실력반 정인영 선생님 반 다시요. 심화 2반 박문환 선생님, 실력반 정인영 선생님 요 2개의 반에 대해서는 11월 개강부터 12월 말까지는 제가 직접 끌고 갑니다. 다시 심화 1반 송석규, 심화 2반 박무라, 실력반 정인영 요 3개의 반은 원장인 제가 직접 12월 말까지 학생들의 기본 개념부터 놓치는 거 없이 탄탄하게 제가 직접 지도를 할 거고요. 12월 말부터 각각의 반 선생님들이 배정돼서 수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그 다음에 요 신규인 선생님 실력반의 경우에는 사실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창피한데.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애는 그냥 착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조금 욕심이 나. 이제 좀 해볼까? 강추합니다. 소수로 진행될 거고요. 일반 반이지만 조금 소수로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하나하나 케어가 다 잘 된다는 점. 그 정도 반 특색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학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입학 테스트를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평일 2시부터 8시까지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미리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입학 테스트를 준비를 해놓고요. 단순히 입학 테스트 준비가 아니라 테스트가 끝난 뒤 상담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오늘 입학 테스트 저희 내용 책자에 테스트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써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시킬 거고 각 반별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심화 1반 갈 거야. 송석규 너무 좋아. 그러면 수학 상부터 수학 1까지. 신규인 괜찮다고? 그럼 실력반. 수학 중3 수학 전범위로 이렇게 각각의 원하는 반마다의 입학 테스트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1번 실력반은 20문제, 2번, 3번은 25문제, 4번은 30문제. 그래서 50분, 60분, 70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2,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그 과정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문항수를 저희가 추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심화 1반 정도 들어올 거면 60, 70분 정도는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원하는 반에 따라서 레벨별 테스트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테스트가 진행되고 반 배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학원을 입학 테스트를 보셨을 때 저희 학원에 안 보내시더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입학 테스트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입학 테스트 오늘도 그렇고 진학 희망학교를 작성하실 수 있게 그렇게 란을 좀 적어뒀거든요. 저희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보인고를 진학할 거야. 근데 현재 우리의 학생 상황이
그래서 지금 몇 등급 정도 나와? 뭐가 부족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성적표가 발송이 될 거예요.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내주시더라도. 그러니까 꼭 오셔서 입학 테스트를 좀 보시는 게 지금 현재의 공부 상태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있고요. 요 정도로 저는 이제 수학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있으실까요? 너무 이렇게 너무 대놓고 막 카메라도 켜 있고 막 너무 좀 그러신가? 그러면 이따가 예, 저희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들은 다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 대표님께서 말씀 다 끝나시고 나면 또 얘기를 하실 텐데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신청 안 하셨더라도 오늘 이것만 조금 물어보고 가겠다. 학교 어디가 좋아요? 영파 괜찮아요? 창덕 괜찮아요? 보인 보내야 될까요? 과연? 네, 보인 보내셔야죠. 네, 보인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질문부터 저희가 질문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국어 설명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